식사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랬죠. 착한 여자 부셈이 너무 답답하다. 보디가드라면서 싸움 한번 제대로도 못하고 늘 맞고 늘 당하고 정작 지켜야 할 사람도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여자. 처음에는 재미있게 시작됐지만 가면 갈수록 저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왜 늘 참을까? 왜 끝까지 침묵할까? 착해도 너무 답답하게 착하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싸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선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가선우와의 싸움에도 휘말리고 가회장의 유언을 받아들여야 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김영란이 그녀는 그렇게 착해서 불행한 여자로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11화 예고를 보니 이제 달라질 것 같네요. 그 약했던 여자가 드디어 칼을 들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빨간 옷을 입고 모든 조작과 거짓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제 김영란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고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 김영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한바바라 테레비 시작하겠습니다. 평탄항. 그곳은 이미 가선영이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가선우는 돈가방을 받기 위해 김영란을 불렀지만 그 자리는 진실을 밝히는 거래장이 아니라 가선영이 꾸민 함정의 무대였죠. 그녀의 지시를 받은 기로세가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전동민도 그를 추적해 평탄항에 들어왔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가선우가 쓰러집니다. 손에 쥐고 있던 USB는 기로세의 발을 밟혀 산산조각, 그 안에는 예린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 증거는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차들이 몰려왔죠. 하지만 그 경찰들마저 가선영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란을 끌어안으며 외친 한 사람, 도망쳐요, 내가 막을게. 바로 전동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걸 알면서도 김영란과 이돈 변호사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김영란은 겨우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살아있는 가성호 회장을 마주칩니다. 그동안에 가성호 회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김영란이 힘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할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비밀의 방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던 가회장 보셨어요? 숨어서 미용실을 다녀왔는지 왠지 어리고 잘생겨 보이던데 나만 그런가요? 앞으로 문성근 배우의 무게감이 상당히 집중될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김영란의 인생은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선우의 장례식장, 모두가 검은 상복을 입은 가운데 김영란은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건 누군가를 자극하기 위한 복수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조차 느끼고 싶지 않은 김영란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제는 슬퍼할 자격도 애도할 이유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냉정함이, 걸음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 그건 마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 같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모든 이야기가 다시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살아 돌아온 가성호 회장,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김영란, 그리고 그 둘을 끝까지 짓밟으려는 가선영. 11화 예고편은 그야말로 폭풍 같았습니다. 그냥 죽여서라도 막았어야지! 가선영이 그년 죽어서라도 막았어야지 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 11화 예고에서 가선영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김영란은 그대로 빨간 옷을 입고 경찰서로 향할 겁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돌진이겠죠. 그녀가 향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평탄항 살인 사건의 진실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쓴 전동민도 구해야 되고요. 그동안 이 사건은 완전히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기로세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고 가선우의 죽음은 단순 사고로 덮였죠.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가선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선우 사건에서 깨끗이 지워. 이 둘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일은 김 검사가 시나리오 잘 짜. 돈으로 경찰을 움직이고 검찰엔 김 검사를 심어 사건을 통째로 묻어버린 그녀. 그렇게 세상은 또 한 번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영란은 창에서 자신의
자신을 도왔던 정직한 형사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가선영의 손이 닿지 않은 새로운 수사팀, 진짜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평탄항 사건을 다시 열어달라며 조작된 서류와 은폐된 증거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로세의 사망 기록, 그를 무연고자로 둔갑시킨 병원 이송 명령서, 모두 가선영의 사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김영란의 어머니 김소영, 그리고 그녀의 남자 김교봉, 이름도 참 희한하죠. 그 둘이 돈을 받고 벌인 자작극의 흔적까지 새로운 경찰팀이 찾아낼 겁니다. 통장 내역, 통화 녹취, 전달된 금액까지 모든 화살이 가선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예고 속 가선영의 분노에 찬 얼굴로 부하의 뺨을 세게 내리칩니다. 그냥 죽였어라도 막았어야지.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폭발, 그리고 자신이 통제하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한 절규였죠. 이제 김영란은 경찰을 통해 1호세 살인 교사의 증거를 확보했고 가선영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고 있었던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집안 CCTV 다 끄고 본체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빼라고요. 이사회가 다가오던 밤 가선영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호세의 죽음, 평탄한 사건의 재수사, 그리고 김영란의 움직임까지 모든 게 자신을 향해 쪼여오고 있었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최 집사가 전해주었던 이야기. 교수님,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소주잔 한 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물 내려가는 소리. 가선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그녀는 그 순간 가성호 회장의 흔적임을 직감한 겁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영란아, 집에 누가 왔어? 가선영이 왔어. 가선영이 집에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가선영은 혼자 집안을 돌아다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나와요, 아버지. 끝까지 숨어 있을 생각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뒤지고 비밀의 방 문까지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죠. 그녀가 회장을 찾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이미 회장은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나의 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부서졌던 USB의 원본 영상이 발견된 겁니다. 가선우가 죽기 직전 핸드폰에 영상 파일이 있었고 평탄한 살인 사건을 재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가선우의 핸드폰이 발견된 겁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죠. 영상 속 가선영이 직접 가예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가성호 회장이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던 이유이자 가선영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증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평탄한 사건도 기로세의 죽음도 김영란에게 덮으려 했던 누명도 모두 이 영상을 지우기 위한 가선영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고 가성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성그룹 이사회장. 문이 열리고 조용한 발소리가 회의실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뚜벅뚜벅.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그곳에 살아있는 가성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거짓의 끝이 눈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죽은 줄 알았던 그가 가선영이 꾸민 모든 거짓의 종착점 앞에 살아있는 증거처럼 나타난 겁니다. 5천이에요. 5천이에요.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모든 사건이 돈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드라마는 돈보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영란의 삶은 늘 돈으로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집, 사기꾼 어머니, 그리고 끝없는 빚.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믿었죠.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소년원에 간 것도 병원이 된 것도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지켜준 사람들은 돈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맞고 사는 영란을 보고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현욱 아줌마. 그녀는 값싼 옥장판 10장으로 영란의 인생을 바꿔보려 했죠. 돈보다 미안함이, 죄책감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저 돈, 내 돈, 이 돈, 그 돈이 아닌 이 돈. 하지만 그는 돈보다 정의를 믿었고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 백혜지. 처음에 그저 돈 때문에 무창마을까지 내려온 인물이었습니다. 부세미의 사진을 찍고 누군가에게 계속 보고하던 아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죠. 다들 내가 잠든 사이 떠나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음으로 부세미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 결국 그녀는 부세미 대신 칼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백혜진은 그렇게 가장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그녀는 지금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서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결국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섰죠. 이제 그녀의 싸움은 복수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결국 돈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다음 화에서는 드디어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고 모든 비밀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 순간 가회장이 직접 등장하며 이 싸움의 마지막 국면이 열립니다. 거짓과 진실의 끝,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바바라 테레비에서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